저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벌이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이 나고 내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동갑의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요. 건너 건너 친구들도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도 다 친구들이 서로서로 알고 있어서 편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집착 떠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 거 아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론이 길었고요. 우선 제가 이혼한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어리지만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당시 전 남편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남편이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든 차든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가정 잘 꾸려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자고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허락했었거든요. 시댁은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이셨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셨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는데요. 결혼 준비 시기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저에게도 친정집에도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며 지냈는데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장이 되었고 아기 봐주는 게 고마워서 용돈 채워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며 자유시간 몇 번 줬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멍청하게 너무 믿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도 없었던 회사 격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해왔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를 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일 전화를 밖에서 받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엄청 똥밟은 기분이랄까? 쎄한 그 나쁜 기분이 들고 이상해서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다까지 갔다 왔네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했었는데 믿으니까 남편을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 준 거였죠. 혼자서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기 잘 때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 피우는 남편 잡으면 꼭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아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다 찍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사진에 동영상에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잘 보지 않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었는데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손이 떨리고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서 핸드폰 내려놨다가 혼자 쇼하면서 증거 수집은 다 했네요. 카톡 대화방에서 그녀는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이랑 집을 나오면 지극히 모시겠다고 어이없는 말을 했고요. 내 차에서 그것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는데 그냥 저를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차 키도 없애고 새벽에 차도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아빠가 급하게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본인 차인 듯 짜증을 엄청 내고 나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소송 준비했고요.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인데 친정엄마 찬스 쓰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었네요. 근데 세상이 좁다는 걸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자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남편 집에 있냐고 밥 먹자고 확인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꼬치꼬치 캐물어서 장소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정에 아이 맡기고 그 동네로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에서 단골 르칭하던 모텔 옆에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다 처먹을 때까지요. 겨울이어서 정말 추웠는데요. 더 웃긴 건 유부남이라는 놈이 모텔이 단골이라니. 기다리고 있는데 나딕은 내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서 사진 찍었어요. 들어가는 사진을 찍은 거죠. 진짜 심장이 엄청 뛰었는데 그때 남편을 못 때린 게 지금도 한 맺혀요. 염색해준 머리통을 낚아챌 걸 아주 개패듯이 팩이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조금 시원했을 텐데 엄청 후회되네요. 그리고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까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거 알고 빌면 한번 봐줄까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무슨 말이냐고 해서 의심을 한다느니 미쳤나느니 내가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의심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발 저린 거죠. 그때부터 집안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성향은 모르면서 뭘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딴에는 한번 봐주려고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 바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 카톡에 문 열어라 난리인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년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아니, 갔겠죠 뭐.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며 있다가 상간녀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계속 안 했고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자는 심정으로 찾아갔죠. 대형 커피 체인점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점 앞에 주차하고 그년 집에 갔어요. 엄마도 만날 겸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에게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얘기해봐요. 인연이 와이프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태연하게 있으신 건지요.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엄마 늦어. 기다리든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왜 내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상황 파악 안 되시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집안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서 그녀를 제가 데리고 나왔죠. 다행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 건지 못 들으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 바로 부숴버리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말하니 잽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진 제 차를 가리키면서 알지? 네가 그 새끼랑 타고 다녔던 차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아니 간땡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냐고.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걔가 태워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것들 내 돈으로 산 거야. 돈 있는 척 착한 척 하고 다녔네. 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네 입으로 불어.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육하원칙 맞춰서 똑바로 얘기해. 인연도 내가 찾아와서 놀랬는지 순순히 말했어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되었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했대요. 제 남편 놈이 죽일 놈이죠.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했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어요. 죄송해요. 이러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게 니깎게 왜 내 아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다고 내 남편 새끼한테 그러지 않았냐. 내 아기랑 너랑 같은 꼴 났다며 온갖 욕을 했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정말 때리고 싶은 심정 알지만 아이 엄마가 폭력으로 전과 생기면 아이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만나는 거 비추천하는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너 가지라고. 그 새끼 내 아이 아빠랍시고 봐줄 줄 알고 있나 본데 쓰레긴 집에 다시 안 가져간다고. 허세만 가득 찬 놈 네가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바람난 놈 두 번 못하겠니? 뻔하다. 아 불쌍한 년. 이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왔네요. 고소장이 날라갔죠. 시댁이랑 그년 집에요. 근데 연락 없이 잠잠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히 못하겠죠. 돈도 없는데. 이혼을 했고 양육비 문제가 남았는데 이 두 년 새끼들이 잠수를 탔어요. 잠적해봤자지 생각으로 다시 소송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졸라서 그년 집에 먼저 회사 급여 압류 등기 보내주고 그놈은 이미 직장을 때려치워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려봤는데 그년에게 보낸 등기가 갔나봐요. 작정한 년이 동거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닥치고 내일까지 돈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법원에 출두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다가 징역 산다는 등기 하나 또 간다고 하니까 돈을 보내더라고요. 위자료며 뭐며 다 보냈고 여태까지 안 보낸 거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지 출두 취소될 거라고 했더니 다이렉트로 이자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한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다 날리니 무슨 기분이 드냐고. 똑바로 살라고 하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도 왔었다는데 왔다가 처맞지 말고 나 봐도 숨으라고.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까지는 못 참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남편 놈은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3주 정도 지났나? 아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서 저한테 돈을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이 참 많았네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기를 쳤대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고 평생 후회하며 폐인 생활하겠죠. 서울 위쪽에 살던 놈이고요. 키는 187에 반반하게 생겨서 허세 쩔고 교회 집안에 작년에 이혼한 놈입니다. 얼굴 반반하고 말 잘한다고 아가씨들 사기꾼한테 바로 걸려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젊고 일찍 쓰레기 버린 거 다행으로 생각하고 꿋꿋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결혼은 4년 전에 했고요. 아이도 이제 2돌 지난 딸 하나 있어요. 5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돈에 치여가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6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 담당 부서에 있어요. 월급은 매달 200 정도 받고 있고 회사가 시작한 시기부터 줄곧 같이 해서 제 편의도 많이 봐주십니다. 상당히 고마운 회사예요. 남편은 인테리어 소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는 아니에요. 적당한 규모라 손님도 많고 입소문도 타서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집에 가져오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아껴야만 했죠. 특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최근에는 점점 더 적어지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힘들다고 그러니 그때까진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생각해보니 결혼이 불행이었네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도 오롯이 저희가 다 했습니다. 가게 근처에 작은 보금자리를 하나 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도 이쁜 딸 하나 얻고 그러다 보니 이사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잘하기 전에 어서 빨리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둘 다 집안에서 장남 장녀라서 집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신경을 쓴다는 건 결국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참 드릴 게 많이 없어서 늘 안타깝고 죄송했어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은퇴 후에 집에 계시고요. 시어머님은 일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도련님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황이고 취업 못한 건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아버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셔서 그걸로 시댁이 버티고 살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개인 택시를 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저희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최근에 그만두셨습니다. 친정 엄마와 제 동생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봐줍니다. 그래야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엄마께 30만 원, 여동생에게 20만 원씩 매달 보내주고 있고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다니던 직장 관두고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할까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가 말리셨거든요. 요즘 세상은 남자 혼자 벌어서 지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직장 꼭 다니라고 친정에서 다른 건 도와주지 못해도 이건 해줄 수 있으시다면서 정말 육아에 대해서는 친정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저도 돈을 더 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어요. 정말 다 긁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인걸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제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친정 가족들에게 주는 걸 늘 싫어하셨습니다. 남편 월급도 아니고 제 월급에서 드리고 있어도 그러셨어요. 항상 저보고 시댁에 선물 한 번 사온 적이 없다며 은근히 말씀하셨어요. 50만 원이 적은 돈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최대한 잘 챙겨드려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낀 게 왜 항상 용돈을 드리면서 죄송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분 좋게 드리고 웃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 남편의 세무사에서 온 서류를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마 남편의 불륜 사진을 봐도 이보단 덜 충격적일 것 같네요. 그때 마치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가게가 제가 알기로 직원이 한 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서류상으로 직원이 3명이고 그중 2명은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도련님과 시어머님이셨어요. 직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월급도 매달 평균 100만 원씩 받아가셨습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아니 무슨 프리랜서는 아무나 하나요? 능력이 있어야죠. 남편 가게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인데 보자마자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도련님은 나이 30이 넘도록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매번 시댁에 가면 얼굴도 못 보고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프리랜서라고 돈은 꼬박꼬박 잘 받아가 쓰셨더라고요. 만약 세금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러면 용돈을 다시 돌려주셔야죠. 그냥 받으셨네요. 그동안 친정에 매달 50만 원씩 준다고 그렇게 눈치를 받고 살았는데 정말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그동안 저에게 무슨 염치로 돈 갖고 그렇게 구박하셨는지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어서 각자 번 돈을 생활비 통장에 넣는 형식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저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그것도 뻔뻔하게 제 앞에선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지금 저 서류만 봐도 가게 상황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니던데요. 단지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거죠. 순간 너무 혈압이 올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나라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면서 들어오더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집에 먹을 거 없냐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집에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놓지. 그냥 다음부터는 시댁 가서 밥 먹고 들어와. 그러자 남편은 퇴근해서 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돈 얘기부터 하냐. 왜 안 하던 바가지를 긁어?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소리치는데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에게 세금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왜 당신 가게에 직원으로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적힌 월급 2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서류 뭉치를 보고 있다가 그럼 어쩌냐 내가 장남인데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겐 장남이 전부냐고. 한 집의 남편 그리고 아이 아빠인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냐고 했어요. 뻔히 우리가 힘든 거 아는 사람이 그것도 아내 몰래 200만 원씩 주고 있었냐고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그리고 그동안 드리던 용돈도 다시 받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당장에 끊으면 생활을 아예 못하신다네요. 시댁에 수입이 없대요. 시아버님은 퇴직하고서 주식을 하셨는데 뉴스 같은 곳에서는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던데 시아버님은 엄청 잃어버리셨다네요. 게다가 그 주식을 신용대출로 해버려서 갚느라 빠듯하시다면서 그 와중에 거기에 또 넣고 하시다가 집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쓰시고 들어오는 연금은 이자 갚는데 다 나간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네요. 그래서 단칼에 끊을 수가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저러는 겁니다. 이해는 무슨,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아이 물건들은 거의 다 회사 언니들한테 받아다 쓰고 그렇게 거지처럼 새 옷 한 번 못 사주고 키웠는데 대체 뭘 이해하냐고 했어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냐고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를 받으시길래 그냥 다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부터 말했어요. 그동안 매달 200만 원씩 편하게 받으셨던 거 지금부터는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욕하는 소리부터 들리더군요. 저보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에 간섭을 하냐? 어디 시건방지게 돈을 준다 안 준다 꼴값을 떠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 남편 돈을 아내가 간섭하겠다는 게 그게 왜 시건방진 일이냐고 억울하시면 신고하시라고 했어요. 나도 국세청에 따라 신고할 테니까 신고를 하셨던 뭘 하시던 월 200만 원씩 나가는 돈은 절대로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써보지도 못할 돈 우리 아이도 나도 거지처럼 사는데 그거 그냥 국가에 내버리자고 차라리 그게 속이 편하다고 해버렸습니다. 이젠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저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으시면 일을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택시 운전에 음식점 나가시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절대로 못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디서 정신 나간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뒤집는데야. 네가 거지처럼 자랐다고 해서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집안 욕에다가 부모님 욕까지 아주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돈 절대로 못 준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돈이 없으면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라고. 나이 30 넘은 어른 뒷바라지를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전화를 뺏어 받으시더니 저보고 상관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네요. 정말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번에 아주 시댁 가족들 밑바닥까지 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더는 못 보겠는지 제 전화기를 뺏어다가 전원을 꺼버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30대부터 일하면서 가장처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왜 숨기고 지냈냐, 지난 4년 동안 못 입고 못 쓰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걸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 꼴을 모두 보고서도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냐, 사람이 맞냐 라고 했어요.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주던 대로 주겠다고, 이거 끊으면 우리 집 못 산다고 상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허탈했네요. 그날 처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같이 사나요?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에 친정에 전화해서 오늘은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도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일단 친정으로 잠시 갔다가 따로 나와 살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아이 짐이랑 제 짐들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문을 열고 시부모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깟 200만 원이 대수니? 얼마나 없이 자랐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조금 주는 걸로 사내 못 사내 하냐? 소리치시더군요.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됐고 지겨워서 지금 이혼 준비하려고 짐 싸니까 우리 아이 친정에 맡겨야 해서 바쁘니 빨리 나가세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코웃음 치며 이혼 사유도 안 될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은 아직 저희 집에 계셨고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친정에 가서 아이를 맡기고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친정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길바닥에서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월급들 모두 다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그냥 자기에게 가게 통장과 모든 경제권을 넘겨준다고 저보고 다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참아달래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태도를 바꾸면 딱 한 번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밤 남편이 친정에 찾아온 뒤 다 끝나버렸네요. 남편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시어머님도 계셨습니다. 말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과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와서는 사과는커녕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 손을 붙잡고 자기가 못된 시어머니냐고 아들에게 용돈 좀 받아 쓴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냐며 현관에 서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네요. 제가 친정엄마와 동생에게 매달 주는 50만 원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니 자식에게 용돈 받으시니 누구보다 자기 마음 잘할 거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아무 말이나 하셨는데 옆에 있던 제 동생들도 기겁을 하며 보고 있었네요. 시어머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계속 남편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옆에서 시어머님이 뭐라 하시던 저는 남편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점점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함께 못 살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동안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있는 힘껏 귀싸대기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경찰을 부른다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도 질색을 하셨고 제가 거의 밀어내다시피 쫓아버렸어요. 곧바로 현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남편 가게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해보니 신고도 쉽더라고요. 증거를 줄 것도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간다네요. 충고는 남편이 만들어야겠죠. 지난 몇 년간 200만 원씩 써댔으니 아마 그걸 다 꾸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혼하기로 했고요. 용돈 문제로 이혼이 힘들다고 하시기에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여줬더니 바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완전히 갈라섰고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과 시모에게 총 2천 받았고 재산 분할 받아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친정에서 지내지 않고요. 근처 작은 집 하나 얻어다가 거기서 아이와 지내고 있어요. 집이 아주 조금 작아진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네요. 얼마 전에는 손주 보고 싶다면서 시부모님이 친정집에 오셨다가 동생들에게 한 소리를 듣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가셨다고 하던데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소금이라도 뿌려버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 용돈 때문에 이혼까지 했냐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용돈만으로 갈라진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지금이 더 후련하고 좋네요. 지금처럼 아이만 보며 지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처럼 어디 갔다 왔더니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사연이 또 있나 해서 여기에 보내봅니다. TV에서나 호텔에서 사라진 가족들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정말 이 미친 여자랑 자식 찾느라 경찰에도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가 만난 것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업체를 통했던 거라 아무래도 조건이나 여러 부분들이 비슷했던 저희는 물 흐르듯이 호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연애하고 그러는 동안 별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될 무렵 제가 이상한 건지 임신한 아내와의 관계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져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로 쭉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요구 같은 걸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넘치는 혈기를 운동으로 다스렸고 서로 그런 요구가 없이 몇 년을 지냈고 어느덧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중에는 스킨십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행위조차도 어색할 정도로요. 그러던 찰나 저희 부부는 재테크를 삼아서 집을 사기로 했고 그 집을 사느라 대출을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 그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생각만 했지 육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점점 많이 쪼들려 가더군요. 회사에서는 업무 강도가 점점 세져서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파견 이야기가 나왔고 파견을 나가면 지금보다 큰 돈들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아내에게 같이 해외로 나가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저보고 혼자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겨우 2살이라고. 내가 나가게 되면 최소 5년 정도는 있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아빠로 보이겠냐고 말했더니 아내는 말하기를 아이를 데리고 그냥 가끔씩이나마 당신 보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장모님까지 오셔서 말하기를 아이 돌보는 거 자기도 옆에서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저한테 권유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아이를 돌보는데 도와주시고 가끔씩 아내에게 생활비 하라며 몇백만 원씩 주시고 했던지라 저도 그런 장모님의 말을 맞받아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하였고 저 혼자 해외 파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파견 생활은 그래도 원래 받던 월급에 배에 가까운 돈이 나와서 많은 돈을 아끼고 아내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파견 생활에도 저는 한국에서 쓰는 돈만큼만 쓰며 남은 돈들은 전부 열심히 저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한두 달이야 아내와 자주 연락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게 딱히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많이 사라지더군요. 공감도 없고 아내도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려듣고 초반에야 전화하면 몇 시간이고 통화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통화하는 것조차 의무감으로 했었고 10분 이상 통화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지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아내에게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더군요. 제가 파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첫 해는 아내가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엄청난 불평, 불만을 토해내더군요. 비행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둥, 이 나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우리 애들 데리고 오는 게 안 좋을 것 같다는 둥,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그랬냐는 둥, 아내는 파견 기간 동안 달콤한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다투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무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자기도 아이 돌보느라 힘들다며 오히려 역으로 더욱 성질을 내는 모습에 몹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기가 지금 거기에 다녀오고 나서 호흡기 질환이 걸린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열이 받더군요. 저도 그래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2년차 때 한번 한국에 제가 들어가서 가족들과 휴가 동안 같이 지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동남아 휴양지를 제가 아내와 아이까지 모두 끊어서 가족 다 같이 휴가 기간을 휴양지에서 보내고 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갔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4년차 때부터는 아이를 핑계로 안 오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저희는 이미 부부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역할과 아내는 양육이라는 역할만 했던 거죠. 결국 저도 이 생활에 지쳐가고 아내도 지쳐갈 무렵 한국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아갈 때가 다 되어서는 오히려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할 자신도 거의 없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끊긴 지 오래라 돌아갈 무렵쯤엔 1, 2주에 한 번씩 연락 안 하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연락 문제는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아내한테 연락 안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국 애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5년 만에 집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 와서 벨을 눌렀더니 아내가 안 나오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나왔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누구냐고 얼떨결에 물었더니 이사 온 지 반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가 남편과 찾아와서 집을 전세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내가 남편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부동산 주인이 당황해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아 처갓댁에 바로 찾아갔더니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며 아내는 여기 없으니 찾아오지도 말라고 합니다. 차마 저희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뭐해서 일단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며 기다렸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다급히 받았더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요.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단 얼굴이라도 보고 말하자며 아이도 나를 궁금해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이는 이미 제가 아빠인지도 모른다며 새아빠 있다고 그 사람 보고 아빠라고 한다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자 아빠 역할을 하며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저랑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이 사람과는 정말 진실되게 사랑한다고요.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을 들어서 이런 게 다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더군요. 오히려 거부한 건 너 아니었냐고 따졌지만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며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나며 해칠까봐 겁나서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 전세돈이랑 내가 여태껏 보내준 돈들은 다 어쨌냐고 물어보니 이미 다 썼답니다. 자기는 더 할 말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화가 나서 그날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부터 바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변호사님은 일단 아내의 통장과 집을 빨리 가압류를 걸어놓으라고 급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내가 돈은 많이 썼지만 새로 구한 전셋집과 남은 돈들이 통장에 있어서 가압류를 걸게 되었고 저는 처가댁과 아내 그리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부터 모든 걸 제가 다 밝혀내야 됐었고 아내 측은 계속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것도 모자라 파견을 간 것처럼 진술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기나긴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은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들을 아내에게 보냈던 점과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도 저를 기만했던 점 그리고 돈을 다 들고 도망치고 제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던 점, 시댁도 거기에 동조해서 아내의 가정 파탄에 기여한 점을 들어 저는 거에게 위자료와 제가 기여한 부분의 돈들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꼬라지가 나자 아내의 새로운 남편이 연락이 와서는 위자료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는 더 이상 안 만난다고, 돈도 없는 여자랑 뭘 어떻게 사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더군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채팅 어플에서 돌싱녀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자기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준다고 꼬드겨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미 파탄난 가정이라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호적 정리하는 대로 자기랑 바로 결혼하자고 계속 꼬드기는 바람에 자기는 돈 많은 미망인의 남편은 가정 파탄내고 해외로 도망가듯 나가서 노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된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이렇게 소송하는 거 자기 집에서 알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난다고 했지만
저는 그 하소연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은 제가 졌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의 말은 거짓말 같게도 모두 사실이었고 아내가 그 상간남을 설득한다고 보냈던 카톡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자도 피해자였던지라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미 남자 집안에서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어 난리가 난 걸 알고 있고 짐승 같은 아내랑은 끝내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 아내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자식이라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길래 이미 아이가 아빠를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하는 애를 내가 왜 키워야 하냐고 딱 잘라 말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던 날 저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쇼윈도 부부로 사는 것도 곤욕이었는데 어찌 보면 아내가 그 모든 시작을 끊어주었기에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마무리가 더러웠어야 하나 아쉽기도 하네요.